자, 모두들 반갑습니다. 강태공 전문가입니다. 자, 금일은 이 계엄령 이후에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이제 또 올라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 만약에 정말 된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탄핵 전 그리고 탄핵 후 과연 어떤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늘 말씀드리는 방송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좀 안내 말씀 드린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단타에 대해서 문의를 좀 많이 해요. 그래서 주식강태공이라고 지금 어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100%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. 이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자,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같이 단기 종목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D&D 파마텍 충분히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,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 수익 인증 후기까지 남겨주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 좀 단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참 이제 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서 이게 이르면 내일 표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,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본회의에서 이게 표결이 과연 가결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것부터가 먼저 중요하거든요. 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같은 경우는요, 지금 현재 3분의 2입니다. 그러니까 재적 의원의 이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요. 지금 사실상에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친다 하더라도 200표가 지금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192석 정도에서 아직 그 8표가 부족한데,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찬성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찬성 가결이 되겠죠.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것도 뭐다.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으로서 윤 대통령,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겠다라고 이제 당론을 확정지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단은 이런 과연 여기서 가결이 되는 것부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또 여기서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또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이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재판관, 아니라 헌재가 지금 이제 9인이 완전체입니다.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소위 뭐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요, 이 3명으로 이제 구성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, 지금 이런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요, 전원이 참가해서 전원 재판부가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,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장 이 문제는 이 6인이라는 거예요. 사실 이게 가결이 되었을 때도 기존에 있던 9인 체제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은 맞습니다.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또 이어나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. 어찌됐든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불붙는 게 뭐다? 지속적으로 이제 이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탄핵과 함께 따라붙는 게 뭐예요?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. 또 조기 대선이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이런 반사이익의 수혜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과연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수익을 볼 것이냐가 가장 궁금해하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, 일단 대선, 지금 앞으로 움직이는 게 탄핵 전과 탄핵 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건 너무나 간단합니다. 탄핵 전에는 인맥주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. 인맥이라는 건 뭐다? 말 그대로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뭐 대학 선후배라든지 고향 뭐 동문이라든지 뭐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,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인물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야. 친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서의 이런 반사익을 받는 기업들이 인맥주라고 표현을 하죠. 그래서 이게 대선 전에는 보통 이 탄핵 전에는 인맥주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, 사실 우리나라는 그냥 뭐 한탕 해먹는 나라예요.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인맥주가 움직이는 게 사실 이 심리적으로는 어떤 요인이냐? 당연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어떤 특정 뭐 이 공사라든지 어떤 특정 정부 정책을 미는 데 있어서 뭐 자재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친한 사람의 뭐 내 친인척의 내 동문의 기업에서 그 실적을 올릴 겸 그 기업의 제품을 쓸 거야
이게 사실 인맥주가 형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다? 이렇게 되면은 비리입니다, 비리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인맥주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좀 많이 있는 표현이고요. 어찌됐든지 시장에서는 이런 인맥주다라고 하면서 그런 심리를 가지고서 주가를 강하게 올려놔요. 그리고 나서 탄핵 후에는 이 인맥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비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그대로 진행한다. 그 사람도 만약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탄핵이 됐어요. 예를 들면. 그리고 뭐 이재명 당대표라든지 한동훈 당대표라든지 뭐 둘 중 누가 됐습니다. 근데 자기 친인척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뭐 샀다. 또 탄핵안 또 올라가는 겁니다.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 인맥주는 그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대선이 이제 다가오는 시점 아니면은 탄핵이 정말 되고 나서 조기 대선에 대한 또 기대감이 생기는 이 시점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뭐가 형성이 된다? 정부 정책주를 보기 시작을 해요. 그 사람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냐? 그래서 탄핵 전에는 인맥주 위주로 이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와줄 거고요. 탄핵 후에는 뭐가 된다? 만약에 탄핵이 됐다라고 하면은 정책주 위주로서의 강한 상승이 나와줄 거예요.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이 순환매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 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. 실질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자, 과거부터 2012년도에도 인맥주가 지고 누가 뜬다? 정책주가 뜬다. 늘 인맥주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요. 2017년도에도 자,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대세가 옮겨갑니다. 늘 그랬어요. 인맥주가 먼저 대선이 다가오면은 인맥주가 움직이고 아니죠. 대선이 이제 대선 테마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인맥주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놓고 점차 이 대선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정책주로 수급이 옮기는 그리고 2022년도, 2021년도 보면은 누가 당선이 되든 말든 인맥주는 지고 정책주가 주목을 받을 거다. 그러니까 인맥주, 정책주 이 움직임의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뭐 우리는 지지율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현재 기준은 아니고 2024년도 8월 기준이긴 합니다. 2024년도 8월 기준이고요.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라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 뭐 지지율 같은 걸 나타내는 거겠죠.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재명 당대표가 뭐 지금 한동훈 당대표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. 뭐 압도적으로 더 높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사실 보면은 이재명 대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더 많이, 더 높이 움직이는 걸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대선, 뭐 조기 대선, 그러니까 탄핵이 내가 뭐 정말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어서 반사익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일단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한동훈 한동훈 대표겠죠.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사실 뭐 이 두 가지를 반반하는 것도 하나의 뭐 정답이긴 합니다. 그래서 여기 관련 섹터의 수혜주가 뭐가 있는지 이 대장주는 어떤 종목인지에 대한 설명만 조금 해드리고 방송 빠르게 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 먼저 봤을 때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일시정지하고 좀 보시면 좋아요. 그래서 이게 역시나 인맥으로 많이 엮이죠. 중앙대 인맥이고요. 프리엠스, 토탈소프트, 오리엔트전공, 오리엔트바이오, 캠시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. 이제 고향 아까도 했지만 고향 뭐 선후배라든지 고향 동문이라든지 뭐 고향 친구, 고향 관련해가지고 뭐 동신건설, 명문제약, YM, 뭐 삼보모터스 등등 이런 고향으로서 또 엮이는 종목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성남시장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이 성남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인맥으로 또 엮이는 종목이 에이텍이라든지 DR텍, 뭐 기타 등등등의 다양한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고요.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18기 동기로서 뭐 카스, 보라티알, 뭐 인터지스 뭐 등등등이 또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 기타로서는 또 다른 뭐 인맥들이 있겠죠. 뭐 한국종합기술이라든지 나우 아이비 그리고 뭐 일시정지하면 여기 안 보일 건데 이 밑에 제가 비비안까지 적어놨어요. 비비안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.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대장주를 잡을 것이냐, 무엇이 대장이 될 것이냐를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차트를 보면 돼요. 차트. 그래서 어제 오늘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되는 대장주를 잡을 거는 첫 번째로는 오리엔트 전공이 제일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현상이죠. 이현상이기 때문에 역시나 아마 이 종목이 제일 세다라고 보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는 게 동신건설이에요.
상한가에다가 얘도 지금 상한가를 가긴 갔었습니다. 그래서 동신건설이라는 종목도 세게 움직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에이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뭐예요?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를 갔었죠.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이재명 대표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 대장주를 많이 찾고 싶다. 아니 이재명 대표 관련되어 있는 강한 섹터의 수혜주를 찾고 싶다고 하면요. 자, 첫 번째는 에이텍, 자, 두 번째는 동신건설, 세 번째는 오리엔트 전공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니면 그 외적인 부분은 아까 그 보여드렸던 자료를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이제 한동훈 대표 관련한 또 수혜주를 또 우리가 찾아봐야겠죠.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대 또 인맥으로 엮입니다. 보시면은 이것도 나우아이비라고 해서 이거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또 엮여 있었거든요. 이거는 그때 달라요. 그러니까 그때 다르다는 게 이재명 대표 인맥이다라고 하면서 또 올라가기도 했고 아니면 이제 한동훈 대표 관련돼서 인맥이다 해서 올라가기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고요. 그래서 뭐 DTNC 시리즈 있고 뭐 다양한 종목들 뭐 좀 있고요. 뭐 사법연수원 동기 뭐 해서 또 쭉쭉쭉 뭐 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고 동문도 있고요. 여기 현대코퍼레이션이고 현대코퍼레이션 잘렸는데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라는 기업이에요. 홀딩스라는 기업이고요. 자, 그리고 이 청주 한시라 해가지고 뭐 태양금속, 우선주, 뭐 네오크레마 쭉쭉쭉 등등 있고요. 그 외 기타 인맥으로서 뭐 제일테크노스, 도어 엔지니어링, 고바이오랩 등이 또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다만 이 대장주를 찾는 데 있어서 아까 이재명 대표보다는 조금은 덜한 게 뭐냐고 하면은 강하게 올라간 게 사실 이 한 종목밖에 없어요. 어떤 종목? 오파스넷밖에 없습니다. 오파스넷도 사실 상한가 갔다가 밀렸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지 아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까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지율을 봤을 때 뭐다?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앞서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는 지금 오파스넷이 제일 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대장으로 잡고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뭐 정책으로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. 이제 인맥주 다음엔 정책으로 넘어간다. 그럼 정책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얘기했던 게 기본소득이라든지 CCTV 설치, 탈모 치료, 건강보험 뭐 이런 쪽으로서 여러 개 뭐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아니라고 하면 또 이제 공공주택을 뭐 확대한다. 공공주택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일자리도 있고요. 뭐 탄소 중립도 있습니다. 이거 외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뭐 세종시 이전도 있고 그 외 기타 뭐 정책들도 많이 있겠죠.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정책에 있어서 지금 대장주를 찾아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지금 이 가장 크게 가고 있는 게 이스타코밖에 없어요. 이스타코랑 지금 정책으로 봤을 때 이스타코가 상한가하고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. 이스타코와 지금 일성건설이 또 상한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이제 공공주택입니다.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강한 정책으로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공공주택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앞으로 이 공공주택 관련된 수혜주들이 또 크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.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로 넘어갔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사실 정치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몇 개 없습니다. 자, 이민정책, 이민청 뭐 만든다, 설립한다. 그다음에 뭐 마약과의 전쟁, 마약 처벌, 스토킹에 대한 이 처벌을 강화한다. 뭐 이 정도. 그 외에 뭐 자잘자잘한 거 몇 개 해봐야 진짜 뭐 한 4개, 5개 정도인데 이 정도밖에 볼 게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목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다 합쳐서 봐도 될 것 같아요. 인스웨이브 시스템이라든지 엑스페리스 뭐 쭉쭉쭉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이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그래서 대표 수혜주 뭐가 될까요를 좀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그 여기 차트를 다 보면 알겠지만 이번 이 움직임에서 움직인 종목이 없어요. 움직인 종목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뭐 이재명 대표도 싫고 한동훈 대표도 싫고 뭐 반반 확률이 좀 베팅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이제 공통적인 모멘텀,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뭐다?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동시에 한 게 저출산 공약입니다. 저출산 공약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저출산 관련되는 수혜주들. 그럼 저출산 관련되는 수혜주들은 깨끗한 나라라든지 모나리자 뭐 이거 쭉쭉쭉 이런 종목들도 이제 있으니까 정지하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. 탄핵 전에는 인맥주가 강하게 움직일 거고요.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 정책이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. 탄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인맥주도 끝나고 정책주도 끝날 거다. 그런 느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앞에 섹터 종목들 좀 확인하셔서 매매하는데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방송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, 모두들 안녕.